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까 라는 제목으로 스파크 리더스 포럼 회원 여러분께 유튜브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웬 유튜브 강의?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서 제가 미리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3월 3일 스파크 37기가 개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부터 계속해서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스파크 리더스 포럼도 지난 3월 17일 예정이었습니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취소했습니다. 스파크 37기 강의를 한 달여 연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스파크 37기는 한 학기 내내 강의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이강훈 교수님과 상의 끝에 온라인으로 줌을 활용해서 강의를 시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7일 생명과학부의 안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바이러스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의를 모더레이트 하면서 저는 생명과학자가 본 코로나 바이러스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다라는 공부를 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몰고 올 여러 가지 충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까라는 제목의 강의를 줌으로 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31명의 37기 원우 가운데 25명, 27명이 참여를 하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강의실에서 할 때 못지않게 출석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지난 3월 17일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취소했던 제26차 서울대 스파크 리더스 포럼 강의를 유튜브 방식을 통해서 하고자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가 왜 갑자기 스파크 리더스 포럼 회원 여러분께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까라는 강의를 유튜브로 드리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목차를 통해서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4월 7일 안광석 교수님께 배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997년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출간한 책 총균쇠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충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광석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30억 년 전에 생겨난 주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침해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를 침해했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30억 살이 된 거고 인류는 이 지구상에 200만 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의 1000분의 1만큼 작은 크기이면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기생충인데 인간의 몸을 숙주로 해서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숙주로 해서 생존하는 생물
또는 무생물도 아닌 준생물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균은 스스로 독립해서 정식하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농담을 빌려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약을 드시겠습니까? 얼마 걸리느냐? 일주일 걸립니다. 약을 드시지 않으면 얼마 걸립니까? 그거는 7일 걸립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도 인플루엔자도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2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와서 바이러스를 수시로 섭취하고 흡입하고 있고, 인간의 몸속에는 90가지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인간 유전체의 반 가까이는 바이러스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손을 씻고 살아야 되고 마스크를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1997년 출간한 책 총균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1972년에 뉴기니에 여행을 갔다가 추장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백인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은 인종이 우월하기 때문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답은, 백인이 남미나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종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 환경 덕분이라고 이렇게 축약을 해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인의 선조가 자리 잡은 환경이 농경과 축산에 유리했기 때문에 농경과 축산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됐고, 이로 인해서 기술의 진보가 가능했는데, 철의 발명으로 인해서 농기구뿐만 아니라 무기도 생산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남미나 아프리카를 침공해서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총만 가지고서 침공한 게 아니고, 가축과 더불어 살면서 병원균에 노출되어 면역력이 형성된 백인이었던 데 반해서 남미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병균에 노출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병균으로 죽은 숫자가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 책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총 대신에 병원군이, 국가 간 전쟁 대신에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이라는 점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을 도면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게 이번 화면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총균쇠 한국어판의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농경 및 목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고, 기술이 진보가 됐고, 철이 발견됐고, 농기구만 만든 게 아니라 무기도 생산했다는 얘기가 한쪽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축과 공동생활을 하게 되니까 병원균에 노출이 됐고 면역력이 생겼고, 이와 함께 남미를 침공하는데 병원균의 도움을 받은 결과 면역력이 없는 남미 인구의 95%가 사망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입니다. 한 경제의 수요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와
재정 지출 그리고 수출입 차이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국내 수요, 소위 내수를 이루고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해외 수요를 이룬다는 것이죠. 현재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은 체감을 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적자 재정을 편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풀 꺾여서 내수가 회복된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물건을 사줄 수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 수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GDP에 1조 달러가 넘는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외 수요에 문제가 남게 됩니다. 다음은 공급 측면에서의 우리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서플라이 체인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공급 체계가 연결된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품 하나만 차질이 생기더라도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체인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애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 둘 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성장으로 선방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이는 금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더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입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생산,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마비됨에 따라서 게임 산업과 배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위축되어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이 현실화됐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기계화학 등 중국의 공급망 의존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유 가격의 급락입니다. 중국의 석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결의했지만 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3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준비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국 경제 파급 경로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함에 따라서 항공업, 여행업, 도소매업, 해운업, 음식, 숙박업, 여가업종 등 내수가 부진하고 특히 서비스업이 부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수출 품목 연관 업종이 부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돌려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WHO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비드-19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4월 19일 현재 전 세계의 266개국의 감염자 수는 233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만도 1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 1653명에 사망자 수 232명입니다. 이 정도라면 가히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형격이 안정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기에 진정될 전망은 높지 않습니다. 계절적 패턴을 가진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예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가격리 등 각국의 감염 방지 대책, 공중보건 수준, 의료 수준, 국민 협조 등이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변이가 빈번하고 빠른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 완화 치료를 넘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의 글로벌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IMF 총재의 발언에 의하면 IMF 회원국 189개국 중에서 170개국은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 신흥시장의 위험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 WEO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최소 1100만 명이 빈곤에 빠질 수도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글로벌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올해 2분기 실업률이 30%로 치솟고 GDP는 50% 급감할 수 있다고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유럽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수준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라고 S&P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20세기 들어서 발생한 주요 전염병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염병은 직접적인 인적, 물적 자본 손실보다 질병 확산에 따른 불안과 경제 심리 위축 등이 조업 중단 단축으로 이어져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살펴보면 전 세계 감염자 5억 명, 사망자 5천만 명이나 발생을 해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는 그런 독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사스를 보겠습니다. 크게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의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등 중국의 일부 인접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메르스는 전파력이 낮고 확산 기간도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치사율에 따른 불안 심리가 고조됨으로써 경제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과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5년 전에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휩쓸고 가면 인류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14세기 있었던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베네치아 중심으로 상업이 융성해서 르네상스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패스트 확산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검역과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천연두는 중남미 원주민을 최대 90%까지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이름으로써 흑인 노예가 남미에 유입됨으로써 대농장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은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을 사망하게 했고 노동력이 감소함으로써 자본 집약으로 이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2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여행이 보편화되고 경제가 급성장하는 순기능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존에 위험요이긴 합니다만 역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인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대형 사건이 일어나면 이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와 행동들로 인해서 사회적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상되는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의 사무실화는 우리 모두 겪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IT 인프라의 개선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과 원격 의료 도입도 촉진되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의료, 바이오 산업의 빠른 성장도 예상됩니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경제 확산 추세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생활 필수품과 재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생활 영역이던 개인 동선과 건강 정보가 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공적 자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전개될 상황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프리드만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 예견할 수는 없지만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무척 다른 모습일 것이다.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시너는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에서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질서가 가고 성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는 주주와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는 상황이 지속하지 않으리라는 경종을 울리며 자본주의가 가장 어려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가 아니라 시민적 역량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 감시, 수백만 대 CCTV, 체온보고 등을 동원한 데 비해서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은 폭넓은 테스트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고립이 아니라 글로벌 연대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이는 글로벌 협조와 신뢰가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는 국민안전 방역체계의 상시적 가동과 마스크 등 핵심 의료품 시장의 안정화, 관련 산업 육성을 필요로 합니다. 산업 면에서 보면 온라인 비대면 경제활동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습니다. 백신, 진단기기,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 측면에서 보면 우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식사와 대화, 예절을 준수하는 등 위생생활을 습관화하며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강남에서 있었던 새로운 풍속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결혼식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다음은 스파크 리더스 포럼 회원 여러분은 각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종래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전파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 차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살리기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파크 리더스 포럼 회원 여러분 각자는 정부 대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신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산업, 생활 방식, 의료 체계 등 모든 면에서 종묘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공동의 적 바이러스와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2000년 만에 BC와 AD의 시대 구분에서 BC와 AC의 시대 구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각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전개될 세계에 기민하게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위험하지만 좋은 기회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세계 언론은 지금 한국을 실패 후 성공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이 더욱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역진세라는 거죠. 이런 때 우리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과 배려를 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하나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달라지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무리를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로 하고자 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서울대 스파크 리더스 포럼 회원 여러분, 3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까에 대해서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6차 서울대 스파크 리더스 포럼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